반갑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지배연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13번째 이렇게 강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실부분에 있어서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임대료 증액 제한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물론 과태료도 많이 올랐지만 이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웠던 임대사업자의 이제 득부분 세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취득세,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세 세제 혜택을 하나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 2월 1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는 세제 혜택 중에서 5% 증액 제한을 준수하라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특례 적용하는 거하고 양도세 100% 감면, 즉 중공공 임대주택에서 시작된 이 두 세제 혜택밖에 없었는데, 그때 시행령을 개정된 이후로 지방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고 5% 증액 제한을 준수하지 못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세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로 우리가 등록하고자 하는 이유가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 세제 혜택을 아예 못 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임대료 증액 제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합니다. 또 작년에 이제 그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했었을 때 과태료를 3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부 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2020년 판 297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동안, 예전에는 조문이 의무 임대 기간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의무자가 빠졌습니다. 즉 내가 단기로 했을 때 4년, 장기로 했을 때 8년인데 그 기간이 지나도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고 있으면은,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그 임대하고 있으면은 그 이후에도 세제 혜택을 계속 적용받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또 5년 5% 증액 제한 룰을 준수해라 라고 해가지고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을 청구할 때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임대료 증액 제한 청구, 5% 증액 제한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넘고 나서야 5%를 증액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 증액 제한을 할 때 언제부터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됩니까? 최초 임대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44조 임대료 규정에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임대료까지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최초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료부터는 반드시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최초 임대료가 뭔지 그 개념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네요. 이 최초 임대료에 대한 개념이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하고 그 이후에 등록한 경우하고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최초 임대료가 언제가 되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그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됩니다.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5월 달에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이제 했겠죠. 그리고 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2019년 3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사업 등록한 꼴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도래하는 2020년 7월 1일 날 갱신되는 이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고, 이 임대료는 내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임대료부터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된다. 하지만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등록했다라고 하면은 이 최초 임대료에 대한 개념이 자체가 틀려집니다.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할 시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은 그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최초 임대료가 됩니다. 사례를 볼게요. 2018년 5월 1일 날 내가 아파트를 취득을 해가지고 2018년 7월 1일 날 임대를 3억에 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2020년 3월 1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꼴이 되니까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체결된 임대차 계약, 즉 전세 3억 원이 이게 최초 임대료가 되고 갱신되는 임대료는 이 최초 임대료 전세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된다. 즉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를 증액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최초 임대료는 내가 언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임대사업 등록을 했는데 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됐습니다. 그럼 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겠죠. 그러면은 종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걸 최초 임대료로 본다 하면은 나는 신규 즉 재건축 이후에 이제 받는 주택은 최초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5%밖에 증액을 못 하는데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죠. 왜? 재건축 되기 전에 주택하고 재건축된 이후의 주택하고 가치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재건축된 경우에도 종전의 최초 임대료를 그대로 준수를 해서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치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내가 재개발한 이후에 신규 취득한 주택을 다시 최초 임대료로 보고 그 이후에 갱신되는 부터는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쟁점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후자입니다. 즉 재건축이 됐었을 때 그 전에 최초 임대료가 3억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건축 이후에 신축된 주택은 가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앞전 걸 무시하고 내가 재건축한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때 임대차 계약을 최초 임대료로 보겠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5% 증액 제한을 준수해라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대를 놓을 때 뭐 전세로 놓을 수도 있고 월세로 놓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반전세로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 계산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있던 거를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은 반전세로 옮길 때 그럴 경우에 계산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교재는 제가 심어 놨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교재를 보셔가지고 따라할 분들은 따라하고 쉽게 계산할 분들은 렌트홈 홈페이지거든요. 렌트홈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임대료 인상률 계산란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요 지금 왼쪽과 같은 화면이 있습니다. 즉 변경 전에 임대 보증금이 얼마냐, 임대료가 얼마냐, 그리고 요거를 변경 후에 내가 얼마 받고 싶다 해서 계산하기를 누르면은 이 임대료 인상률이 나옵니다. 이게 5%를 안 넘으면은 상관없고 5%를 넘으면은 이 변경 후 임대료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어느 선 정도까지 내가 임대료를 전환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전환율을 계산하면은 좀 손쉽게 그 전환율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 5% 증액 제한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됐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제 혜택에 있어서도 이 5% 증액 제한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세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2019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산세하고 그 지방세하고 이제 국세로 구분해서 살펴볼 건데 취득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취득세가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취득세를 내가 감면을 받았습니다. 추징 사유에 어떻게 돼 있냐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요 사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게 들어왔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된 거를 추징하겠다라고 이렇게 법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민간임대주택법 6조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거든요. 여기에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뭐죠? 5% 증액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궁극적으로 5% 증액 제한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유에 해당되고 그 말소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추징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5% 증액 제한은 취득세 감면 규정을 추징하는 사유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재산세 규정 한번 볼까요? 재산세 규정은 감면 규정이 없었는데 이것도 2019년도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게 들어왔냐면 의무 임대 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사유 소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재산세가 추징된다. 똑같죠? 등록이 말소 사유가 해당되면은 재산세 감면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 말소 사유 안에 아까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5% 징액 제한을 준수를 못하면은 재산세도 추징된다. 그럼 지방세는 이제 5% 징액 제한을 준수를 못하면 다 추징되겠네요. 이번에 이제 국세 쪽 한번 볼까요? 주택임대차 국세 세제 혜택 중에서 5% 징액 제한이 있는 세제 혜택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특례 적용하고 양도세 100% 감면. 이 두 개는 옛날에 준공공 임대주택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옛날에 준공공 임대주택이란 건 뭐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그 5%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된다. 이 공통 요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든지 종합소득세 감면이라든지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배제라든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든지 다주택제 양도세 중과 배제, 얘네들은 5% 징액 제한을 준수하라라는 요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9년 2월 11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된 분부터는 앞으로는 얘네들도 5% 징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만 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은 지방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고 모든 세제 혜택에 5% 징액 제한 룰을 심어놨다. 이 룰을 어기면은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을 때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이 5% 징액 제한 룰입니다. 특히 5% 징액 제한 룰을 준수하지 못하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과태료도 3천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했던 목적, 즉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걸 아예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5% 징액 제한 룰은 특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룰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최초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초 임대료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고 이 최초 임대료는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언제 했는지 즉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했는지 그 이후에 했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특히 지금 만약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하는 분들은 현재 내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현재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기 때문에 이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5%를 못 올린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죠? 내가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만약 이게 공실이 되면은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얘가 최초 임대료 계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 5% 룰을 고민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공실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건지 그 여부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5% 룰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증액 제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